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거북시장에 장 보러 온 김미숙입니다.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죠. 잔인한 거죠. 가진 자의 권력이라고 횡포도 있죠. 대리점도 있으니까 대기업도 사는 거잖아요. 같이 공생 공략을 해서 같이 살아나가면 좋은데 그냥 뭐 이 시점에서는 이쪽 대리점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단칼로 똑 잘라버린다는 거는 잔인한 거죠. 욕설과 행포는 비인간적이죠. 같이 상부상조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대리점들을 강제로 해지시킨다는 그런 거는 생명줄을 위협하는 일이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요. 매일 3라운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흔히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바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 불공정 행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사태로 본 가불관계에 대해서 거북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김미숙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의 질문은요. 집살 계획 있으십니까? 인데요. 7434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스입니다. 집살 계획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중소형 평형의 집을 사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2년마다 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이사 걱정 없이 그리고 집주인 부담 없이 편하게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은 매달 월급을 모아 저축해서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대출을 이용한다 해도 은행에 월세를 내는 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집을 구입해서 거주한다는 것이 막연하게만 느껴지기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1154님은요. 저는 노입니다. 빚 없이 집을 산 돈도 없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전세로 사는 것이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면 더 배 아플 것 같아서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집을 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고요. 오늘도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2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 들어보죠.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위메프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 데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부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됐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현재 어떻습니까? 네, 3회 현재 지금 LG가 2대0으로 두산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1차전에서는 이제 두산이 LG를 꺾으면서 1차전 두산이 가져갔는데요. 오늘은 좀 경기 양상이 어제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LG 선발 리즈가 지금 오늘 컨디션이 그야말로 최고조고요. 150km 후반대 특유의 빠른 공 여전히 잘 던지고 특히 사실 리즈 선수가 한국에서 지금 그 포스트 시즌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주 여유롭게 두산 타자들을 요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3회까지 무득점으로 아주 꽁꽁 묶여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 2회에 점수가 2점 차 났는데요. 2회 말
1사 2, 3루에서 윤요섭 선수 그 외야 플라이에서 선취점 먼저 냈고요. 또 이어지는 2회 말 2사 3루에서 박용택 선수 1타점 적시타 치면서 2대 0까지 달아났습니다. 두산 선발 이재우는 오늘 뭐 그렇게 공이 좋지 않아서 2회에 바로 강판이 됐고요. 지금 현재 헨킨스로 교체가 됐는데 사실 두산 입장에서는 이 단기전에서 선발 투수가 2이닝 만에 이렇게 강판되는 거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헨킨스 선수 이 불펜 투수가 어떻게 얼마나 다 좀 잘 이끌고 갈 것인지 또 얼마나 오래 이끌고 갈 것인지가 굉장히 오늘 경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에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투수만 지금 12명 굉장히 넉넉하게 넣어놓으면서요. 김기태 감독이 장기전에 가도 우리는 투수전에 자신 있다. 투수 자원 뭐 넉넉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오늘 경기처럼 뭐 리즈가 이렇게 잘 던지면 투수 부자 LG가 더 여유가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오늘 LG는 타선도 이 김용희 선수 2번에 넣고 이 9번 큰일현규 선수가 5번으로 나오면서 좀 많이 변화를 줬는데요. 리즈 선수가 계속 이렇게 호투한다면 두산이 글쎄요 2점 따라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은경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LG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근데 봐야죠. 봐야 된다. 네. 유광점포 입은 LG 팬들이 오늘 아직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은 듯한데 준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3선 2승 하면요. 그죠? 네네. 네. 예, 오전 3승. 오전 3승제.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 몇 차전까지 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 김기태 감독이 5차전까지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5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네. 예. 네,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질문 드렸어요. 네. 5차전까지 가면은 재밌죠. 그렇죠. KBO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산 LG 같은 큰 경기, 이 관중들이 꽉꽉 들어차는 큰 경기 5차전까지 가기를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돈 드네요. 때문에 그런가요? 네. 예, 네, 관중 수익 많이 넣으면 좋죠. 네. 네. 자, 이번에 미국 야구도 좀 들어보죠. LA 다저스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겼나요? 네, 오늘 뭐 벼랑 끝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다저스가 오늘 열린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요. 세인트루이스를 6대4로 꺾고 시리즈 2승 3패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저스가 졌다면 탈락하는 뭐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는데요. 다저스가 선발 잭 그레인키의 호투 그리고 홈런 4방을 앞세워서 역전극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토요일에 벌어지는 6차전에서는 지금 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경기 다저스가 잡는다면 일요일 7차전에서 아마도 류현진 선수가 이 선발 등판에서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예. 세인트루이스가 그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 시리즈,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요, 이 샌프란시스코한테 3승 1패까지 앞서가다가 내리 3경기 내줘서 월드시리즈 진출 좌절됐거든요. 네. 이 좀 악몽이라면 악몽인데 올해 다저스한테 똑같은 악몽 재현될 것인지 또 관심이 알겠습니다. 예. 네네. 7차전 유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그런 경기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간선도로 중에는 동부간선도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 교차로에서 수서 나들목까지는 시속 19km 미만입니다. 요즘 연세로는 신촌 5거리부터 연세대 명물거리까지 전면 통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 도로 흐름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로 따라 지금도 성산대교 쪽 이동하는 데는 신촌 지금 세브란스부터 연세대 사천 교차로 지나 성산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광화문 쪽도 연희 나들목부터 이대 후문 쪽으로는 밀리고 있으니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여전히 강남 쪽 진행도 어려운데요.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로터리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반포로 예술의 전당 쪽으로 남산 3호 터널부터 한강중학교 다시 반포대교 지나 강남 성모병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체 조직 기증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헌혈과 장기 기증은 익숙하지만 인체 조직 기증이란 말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인체 조직 기증은 한 명의 기증자가 무려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 나눔인데요. 아직까지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70% 이상을 수입 이식제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박창일 이사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인체 조직 기증, 우리 정면승부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좀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것부터 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인체 조직 기증이란 것은 사후에 네. 피부, 뼈, 혹은 연골, 혈관, 심장, 판막 이러한 것들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분이 기증하면 네. 최대 100여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증된 조직은 질병이나 사고를 입어서 신체적 장애가 생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전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예. 피부를 덮어주지 못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신 화상을 입어서 자기 피부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때 기증된 피부를 이식해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골육종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 때 기증된 다리뼈로 대체하면 네. 절단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뭐 무릎 연골이 상했다든지 인대가 끊어졌다 할 때 이러한 이식된 기증된 조직으로 네. 이걸 다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장기 기증, 장기 이식을 좀 해달라 이런 캠페인도 많았는데 장기 기증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장기 기증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뇌사 상태에서 예. 홍팥이나 간, 심장, 폐 등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른 분에게 기증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바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이제 장기 기증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체 조직은 예. 돌아가신 후에 사후에만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제 피부나 뼈 이런 거를 우리가 기증받아서 채취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잘 이제 보관을 했다가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게 인체 조직 기증입니다. 뇌사 상태 그리고 사후에 이 예.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예. 뇌사 관련 논란이 상당히 이제 진행되면서 장기 기증도 어려움을 겪곤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체 조직 기증 운동은 좀 자유롭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인체 조직이 이제 아무래도 장기 기증보다는 역사는 짧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5년밖에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지 5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예. 사실 장기 기증은 이제 그동안 한 25년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국민이 알고 있고 또 기증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장기 기증,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기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 홍보를 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5년의 역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인체 조직 기증 운동 5년간 예. 그러면은 인체 조직 이식 운동으로 예. 인체 조직 기증 운동을 해서 이식받은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사실 우선 기증자 수를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2008년도에 이게 발족되기 전에는 한 55명 정도 이렇게 50명 정도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희가 발족한 지 5년 후에 지금은 한 250명 정도 1년에 기증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250명 정도요? 예, 예. 네. 자, 250명 정도가 이제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기증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입 이식제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뭐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 예, 예. 이런 운동을 활성화시키면 이런 문제들이 좀 대체됩니까? 예, 아무래도 수입 이식제에서는 좀 저희가 한 76%까지 줄였는데 예전에는 한 90% 이상을 수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76%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 이식제에는 세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안전성입니다. 수입 이식제가 우리나라 들어오기까지 이 추적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기증했고 어느 나라에 누가 기증한 것이 어떻게 또 몇 살짜리가 됐는지 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수입 이식제의 대부분을 지금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음식도 우리나라에서 남기다 우리 몸에 맞듯이 특히 우리 몸은 동종인종까지 같은 민족에게서 받는 이식제가 더 잘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 세 번째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식제는 자급자족을 가능하면 하라.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이게 수입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수출하다 보면 이게 자국 내에서 남아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빈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 있는 거기서 이제 채취해가지고 가져와서 또 수출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의 인체 조직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수입 이식제보다는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체 조직 기증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체 조직을 이제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서약서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총체적인 관리하는 것이 이제 국가에서 관리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위탁 사업을 하고 있지 정부기관에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걸 다 추적 시스템까지 만들고 관리 시스템을 다 만들면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게 기증이 또 좀 더 이제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국민들이 믿게 되고 그러면 기증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예. 법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 사실 인체조직 관련법이 이제 생겼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안전성만 했지 이런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행히 그래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저희가 5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그 오재세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놓고 현재 이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생명나눔 단체들이 좀 이걸 빨리 개정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예. 네, 이사장님이 보실 때 인체 조직에 대한 기증, 이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앞서 이런 법적인 체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유교 사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교 사상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증 문화가 아무래도 좀 서양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법이 제정이 돼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또 제대로 하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는 여기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국가가 공인하는 네. 그런 이제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 생기게 된다면은 네. 아마 국민들이 마음 놓고 그 아름다운 생명 나눔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박창일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뉴스 정면 승부의 Yes or No. 오늘은 집 구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을 듣고 있는데요. 6645님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집을 구입했지만 하우스 푸어입니다. 그래서 가끔 후회될 때도 있는데 평생 살 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뿌듯해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하우스 푸어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데 일단 마음은 뿌듯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죠.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도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예스 애플리케이션 예스런 열어놓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스테인 예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지금까지 투표 현황입니다. 20대는 체코, 30대는 스페인 지지도가 높군요. 40대는 역시 이태리인가요? 50대 이상은 떠오르는 휴양지 크로아티아가 강세입니다. 유럽여행 랭킹쇼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는 travel.koreaneer.com에서 12월 22일까지.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만 명에게 피해를 주고 무려 금액도 2조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동양그룹.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사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계열사 부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그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엎드려 사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투자자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남은 생의 과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전 판매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총체적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지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법정 관리 다음 날 대여금고에서 거액의 현금을 빼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한 패물이었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 피해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동양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현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엎드려 사죄하겠다고 밝혔는데 진짜 엎드리진 않았죠? 책임을 다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네, 아니 국감에서 진짜 엎드려서 하진 않았죠. 네, 말로만. 네, 했습니다. 사죄 출연 얘기도 분명히 하지 않았죠. 제대로요. 네,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상당히 원성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네. 자, 그러나 일단 뭐 동양그룹 빼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의 그 순매수 기록이 경신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2,800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5거래일간 12조 원어치를 쓸어 담은 겁니다. 지난 1998년 1월 20일에서 3월 3일 역대 최장 외국인 순매수 기록이 34거래일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이것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외국인들이 펀더멘탈이 탄탄한 우리 국내 증시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외국인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포인트 오른 2040.60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속 오를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분간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조금 더 오를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증권 투자할 땐 조심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공항 출입하시는 분들, 외국 나가시는 분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3년간 4만 명에 가까운 승객을 사전 고지 없이 이른바 알몸 검색으로 불리는 전신 검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인데요. 승객 몰래 표시된 암호, 이 S가 4개 찍힌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일명 알몸 검색기라 불리는 정밀 검사기기로 무차별 전신 검색을 실시한 겁니다. 이 S가 4개 표시된 그 표시는 항공사가 발권할 때 탑승 티켓에 암호를 표시를 하면 검색 요원들이 이 표시만 보고 무차별로 전신 수색을 해온 건데요. 인천공항 측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선정해서 검색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실제 이 표시가 찍힌 승객들은 3살짜리 유아부터 70세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S가 4개. 이게 보통 S 그러면 스페셜 아주 좋은 건데 이 S가 4개가 아주 안 좋은 표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또는 김태형 기자도 혹시 찍힌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됩니다. 예.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 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가을 개편을 맞아서 매주 목요일은요, 세계를 보는 창, 국제 소식으로 마련했습니다. 국내 뉴스만 보면은 시야가 당연히 좁죠. 그래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원 편집장과 함께 세계를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를 이야기할 때 흔히 주요 국이라고 하죠. G20. 네. G20 이야기를 하는데 G20에서 역시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미국이고 또 쌍벽을 이룬다고 지금 한참 부상한 중국. 그렇죠. 흔히 뭐 G2 이야기 하는데 네.
G20가 세계를 움직이는데 G20의 한계론이 부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과거에는 G7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G8, 그러다가 이 97년도였죠.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 그 7개 국가로의 그 협력만으로는 현재 국제 경제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 아래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해서 이제 G20, G20이 이제 탄생이 된 건데. 그 G20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난 이제 9월에도 이제 회의가 열렸었죠. 거대한 몸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전보다도 순발력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그런 회의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순회 의장국이었던 러시아의 그 크세니아 야다예바 중앙은행의 그 부총재가요. 그 협조가 매우 어렵다. 갈수록 공감대가 좁아진다.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예, 과거 경제 문제에서 이제 점점 그 기후 변화라든가 뭐 식량 안보, 청년 실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의 관심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애초에 그 목표가 좀 혼란스러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애초에는 이제 그 세계 경제 위기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경제 문제 한번 집중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제가 좀 확대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차기 의장국인데 호주의 마틴 파킨슨 씨인데 그 재무장관입니다. 그 세계 경제 안정 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좀 초점을 더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원위치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회원국들이 저마다 이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G20의 한계론 핵심의 이제 양축은 미국과 중국인데 네. 이제 서로 동상이몽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서로의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들. 네. 중국이 이제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많지만은 시장 경제로서의 어떤 경제 활성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과거 공산권 그런 체제였으니까 그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화의 한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지. 네. 공산권 국가에서 이제 동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지라는 말은 이제 별로 안 쓰고 있다고요? 예, 이 공산권 국가의 하나의 문화였는데 이 호칭이 좀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지적을 이제 공산당 기관지죠. 그 인민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그 대신에 이제 라오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사장님 뭐 이 정도 해당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주윤발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거 뭐 이런 우리나라는 형님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선행한다고 합니다. 동지라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너와 나는 거의 다 같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는 동지였는데 그렇죠. 이제 시장 경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말이 이제 거의 사라진다는 건 그렇죠. 평등 의식 이런 것보다 사장님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삭바른 용어 아니냐 그런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지 대신에 사장님. 중국에서. 네. 예. 자, 미국, 중국은 이제 이런데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파산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연방정부. 그렇죠. 네. 이 문제는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또 다른 중요한 나라죠. 여전히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편집장님은 또 프랑스에서 유학 가시고 불어로 듣는 건 아니고 저희가. 네. 프랑스의 많은 엘리트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왜 그렇습니까? 예, 프랑스에서는 그 특이한 그 학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랑제꼴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랑제꼴이요? 네. 그랑제꼴은 불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랑제꼴 이렇게 이제 불어로는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그랑제꼴을. 예. 뭐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대학교라는 뜻인데 이제 유니버시티와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수재들이 이제 가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는 특목대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졸업자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한 게 나왔는데요. 이 그랑제꼴의 9개 학교에 97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 졸업 예정자의 79%가 외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일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가겠다. 그렇죠. 주로 이제 영어권 국가가 이제 그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영어권 국가요? 네네. 이제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어를 상당히 네.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도 영어권으로 가면 영어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과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헛된 없다 뭐 이런 예. 뭐 불어를 안 쓰면 말을 안 섞는다 뭐 이런 게 예. 이제 과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이 이제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그런 그랑제골 학생들마저 이렇게 외국 취업을 선호한다 이런 조사 결과로 봤을 때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제화 시대의 당연한 결과다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 그만큼 또 프랑스마저 그 취업난이 심각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사람들도 영어 열심히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많이들 배우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사람들 영어 배운다는 거. 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죠? 프랑스가 지금 청년 실업만 따지면 25%라고 25%. 합니다. 예, 전체는 11%인데 청년만 놓고 보면 25%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심각한 보면 문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좀 양호한 편이네요. 네. 네. 자, 앞서 이제 미국 문제 간단히 언급을 했었는데 좀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미국이 참 최근에 연방정부 물론 잠정적이지만 폐쇄 조치라는 것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참 그 보름 동안 미국이 악몽을 이제 겪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정리를 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게 이제 소위 오바마 케어를 불러가지고 이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문제 이거를 둘러싸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공화당 이렇게 양측이 한치도 양보 없는 그런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조금 전에 오바마 케어 네. 건강보험 개혁 언급하셨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오바마 케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4,900만 명 정도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장이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하면 16일 오후인데요. 잘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양측에 정말 그 총성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양쪽이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백악관 양쪽이 이 개혁안을 둘러싸고 대립하다가 결국 이제 연방 정부가 써야 될 예산 집행에 대한 합의에 이제 실패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하원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예산을 인정하지 않고 삭감된 예산안을 이제 통과시켜서 상원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부하고 다 새 예산안을 짜서 다시 하원으로 넘겼고요. 서로 핑퐁 게임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죠. 연말에 되면은 새 예산안 통과 문제를 놓고 마지막 날까지 그렇죠. 뭐 밤새기도 하는데 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금 상원 갔다 하원 갔다 왔다 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양원이니까요. 네. 예. 연방정부 예산이 그러니까 통과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오바마 케어라는 건강보험 개혁안과 맞물려서 그렇죠. 통과되지 못하면은 결국 돈의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그 뭐 지난 그 연말연시였죠. 그러니까 1월 1일 그때도 이제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간, 불과 몇 시간 남기고 지금 그 당시에 재정 절벽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그 타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거의 마지막까지 가는 위기까지 갔을 때 이제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9월 달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셧다운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연방 정부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문을 닫는 그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타결은 했어요. 물론 그렇죠. 잠정적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 전에도 이제 가장 가깝게는 17년 전입니다. 이제 그때도 이미 경험을 한 바 있고요. 17년 전에도 민주당 정권이었죠. 그렇죠. 클린턴 정권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경험을 했었고 이제 몇 차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번의 경우에도 그 뭐 백악관에 있는 정원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엉망됐다던가 뭐 국립공원이 문을 닫아가지고 첫 주에만 1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뭐 또 요즘에 이제 지진이 많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진 계측에 차질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폴트 사태 이거는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정부가 파산이 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파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참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죠. 역시요. 이거 한번 네.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제 설마 미국이 그렇겠는가 뭐 이런 심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이에도 중국이라든가 기타 여러 나라의 그 중앙은행들이요. 이 보름 동안에도 미국 국채 매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의 재정 상태가 이제 건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설마 미국이 하는 그런 심리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설적으로 실제 일어났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부도가 났다면은 지난 2008년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의 1000배 가까운 그런 파장이 있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할 정도로 이제 아주 그 예측을 불하는 사태 코앞에까지 갔던 겁니다. 1000배요. 네. 1000배 충격. 거의 뭐 핵폭탄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다행히 정치권이 타결을 보는 것이 또 미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난다. 이게 지금 상상이 잘 안 가는 건데, 얼핏 생각하면은 미국 같은 세대 최강국의 국가가 그냥 윤전기만 돌리면은 달러 찍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미국은 대부분 국가와 달리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FRB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을 쥐고 믿을만 할 때 이제 비로소 달러를 찍어내주는 이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간 단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빚더미 헤매고 이자도 못 갚는 정부에다가 달러를 찍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자본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국가를 포함한 어떤 공권력도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은 얼마든지 그 자본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구도가 되는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도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상징적인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참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식량 문제 어떻습니까? 식량 문제 어제가 세계 식량의 어제가 16일에 맞습니다. 아니었죠. 네. 8억 명 정도가 굶주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오늘 식량이 모자란 것만은 아니고 분배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량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 분배의 문제를 이제 좀 또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세계를 보는 창입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원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편집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소식 궁금하시죠? LG와 두산 경기 LG가 여전히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던진 yes, yes 또는 no에 대한 질문 집살 계획 있으십니까? 였는데요. 의견 받아본 결과 8대2 정도로 no, 살 계획 없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하우스포어가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정부가 많이 참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의견 주신 분 가운데 당첨자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091님 3415님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김은범, 백은지,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